정성이 가득 담긴 오직 당신을 위한 아침. 김선근의 럭키 세븐.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역사 이야기,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맞습니다. 덥습니다. 덥네요. 오늘의 힌트인데요. 덥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갑자기? 여름 얘기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것은 여름 중에서도요. 뺄래야 뺄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어떤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역사랑 연결지어서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벌써부터 되게 싫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러면 너무 천재적인데 아니되옵니다. 네. 자, 제가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에 나오는 이 생명체에 대한 묘사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음속으로만 그 생명체는 뭘까? 한번 꼭 생각하시면서 이 문장을 잘 곱씹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맹호가 울밑에서 으르렁대도 나는 코골며 잠잘 수 있다. 긴 뱀이 처마 끝에 걸려 있어서 누워서 꿈틀대도 나는 그 꼴을 볼 수 있다. 이것 한 마리가 웽 하고 귓가에 들려오면 기가 질려서 속이 타고 간담이 서늘하다. 뿌리를 박아 피를 빨면 그것으로 좋게하지 어이하여 뼈에까지 도끼를 불어넣는 게냐. 베어 이불을 덮어쓰고 이마만 내어 놓으면 금세 울퉁불퉁 혹이 돋아 이마가 부처님의 머리처럼 돼버린다. 제 뺨을 제가 쳐도 허치기가 일쑤이고 넓적다리 급히 만져도 그는 이미 가고 없다. 싸워봐야 소용이 없고 잠만 공연히 못 자기에 여름밤이 지루하기가 1년을 맘먹는다. 몸통도 그리 작고 종자도 천한 너 따위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면 침을 그리 흘리는 것이냐. 밤으로 다니는 것은 도둑질 배우는 일이요. 치가 무슨 현자라고 혈식을 한단 말인가. 라고 했습니다. 네, 이 생명체 누구일까요? 너무 매너 없는, 아니 왔으면 조용히 먹기라도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기. 딩동댕. 너무 싫어. 바로 맞습니다. 너무 싫어. 네, 모기. 세상에서 제일 싫어 진짜 모기. 사실은 정말 해충이죠. 예. 그렇죠. 예. 너무 싫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화난다. 제가 모기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모기를 어떻게 역사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 모기에 대한 역사 이야기 저도요. 이게 한 주 분량이 과연 나올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하다 보니 너무 신비로웠던. 자, 우리의 정조임금, 정조임금은요, 이 모기를 빗대어서 시를 한 수 썼습니다. 과연 정조임금의 이 시는 어떤 사람을 빗대어서 말한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내면서 어둠을 틈타 부리를 놀리며 주렴 뚫고 들어오네. 세상에 많은 식객들 끊임없이 웽웽대며 권세가에 들락거리는 것은 또 무슨 마음인가? 자, 무슨 얘기일까요? 약간 이제 그 아첨하는 사람들 옆에서 뭐 하나 얻어보려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권력과 옆에 붙어서 뭐 하나 그야말로 얻어먹으려고 눈치를 보는 이 사람들, 모기에 빗대어서 너는 그 권력가의 피를 빠는 게 아니라 백성의 피를 빠는 모기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은 격언. 이제 어떤 깨우침을 준 거죠. 정조임금다운 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느껴지네요. 그 마음이.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와, 왕도 모기에 대해서 관심 많았구나. 정말 싫어했구나. 네. 그렇죠. 왕도 물리는 데는 뭐 대책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역시 모기는 해충이다 보니까 나쁜 사람을 비유할 때 쓴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예가 있나요? 모기?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의 집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모으게 되는 책을 내는데요. 지금 같은 사람으로서 백성을 기르고 보살피는 권한을 받은 자들이 대낮에 대놓고 백성의 골수를 뽑고 고열을 빨아먹고 있으니 모기가 살갗을 깨무는 따위보다 그 독성이 훨씬 심하오. 그대는 이를 통해 약한 백성을 괴롭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소. 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바로 해충인 모기에다가 인간을 비유해서 풍자한 거죠. 자, 화성이라는 고을의 수령이 백성들을 그야말로 고열을 쪽쪽 빠는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너희 백성들 봐라. 너희 지역 백성들이 너 때문에 이 왕목인 같은 너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병들어가고 있다. 그만 좀 해. 따스가. 이런 약간의 교훈을 주는 말을 남기게 된 거죠. 그 말을 듣고 좀 뉘우쳤을까요? 이 모기 탐관오리는. 글쎄요. 뉘우친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모기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뉘우치던가요? 그러니까요. 손바닥으로 일단 때려주는 것이 아니면 신발바닥으로라도 이것이 사실은 좋은 대책이 아니었을까 전기 싶습니다. 파리채 바로 들어야 돼요. 네. 자, 모기가 등장하는 고전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모기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FX의 핫썸머.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김선근의 럭키세븐 반주원의 들리는 역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모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모기,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입니다. 그 모기는 정말 다 싫은데 그중에 제일 싫은 건 그 소리예요. 내주세요. 네. 그 잘라고 누웠는데 귀에 그거 들리면 진짜 그때 아우 정말.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같아요, 이 소리 왜 나는 걸까요? 과학적인 접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모기의 날개를 4개로 그려놓은 그림책들도 정말 많습니다. 모기는 곤충이니까. 네, 아마도 이건 이제 잠자리의 예. 영향인 것 같은데요. 실제 모기 날개는 2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앞날개 2개뿐인데요. 아. 이 모기 앞날개가 진동을 하면서 그 엥 소리를 내는데요. 이게 500에서 600Hz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진짜 싫어. 그런데 그 소리는 같은 종끼리 연락을 하거나 혹은 이제 암수가 교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 소리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1초에 그 날개를 예. 무려 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250번에서 500번까지 1초예요? 네, 떨어야만 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대단하죠. 왜 그래, 네,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네. 그래서 포르투갈 언어는요. 모기를 굉장히 시적입니다. 작은 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참 포르투갈 사람들 여유가 있어요. 정말 그렇죠? 작은 필이네요, 정말. 자, 이거는 과학적 접근이었고요. 예. 그 엥 하는 소리 도대체 왜 나는 걸까? 역사적으로 보면 구전 설화 속에 이 답을 제시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아니군요.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역사 속에는 네. 어떤 구전 설화가 들려오는지 예.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곡담이라는 굉장히 미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네. 난 디에프라는 절세 미녀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은 금실이 너무 좋았는데요. 문제는 아내였던 난 디에프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죠. 곡담 남편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죽은 아내를 끌어안고요. 강변으로 갔죠.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정처 없이 어디론가 떠내려갔어요. 아내의 시체를 안고. 네. 그런데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 이르렀는데 산기슭에 달콤한 향이 나고요.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는 아내의 시체를 안고 그곳에 내리게 되죠. 거기에는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예. 딱 봐도 신선 비주얼이죠. 뭔가 느낌이 좀 소원 이루어질 것 같고. 맞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이 노인에게 누가 봐도 신선 비주얼이니까 예. 제발 내 아내 난디에프를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읍소합니다. 처음에 노인은 거절하죠. 하지만 다리를 붙잡고요. 정말 창피한 것도 모르고 끊임없이 읍소하게 되는데 자 이제 노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유. 그 노인은요. 남편인 곡담에게 너의 손가락의 피를 죽은 아내에게 딱 3방울 먹여라. 너의 진심이 통한다면 아내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아내에게 피 3방울 아깝지 않죠?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줄 거였습니다. 예. 먹였습니다. 이 남편의 사랑은 진짜였던 거죠. 오. True love, 리얼이었습니다. 예. 아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빠라밤. 그런데 네. 그 배를 타고 내려온 거 기억하시죠? 예.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던 대단히 부유한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보는구만요. 자, 이 사람은요. 예. 이 동네 최고의 유지였죠. 네. 그런데 한눈에 살아난 난디에프, 곡담의 아내죠. 예. 이 여인에게 반해버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여인을요. 빼앗듯이 싣고 배는 떠나버립니다. 어머나. 곡담은 아내를 빼앗겼죠. 그리고 이제 이 아내를 찾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결국 아내를 천신만고 끝에 찾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곡담의 피를 먹고 곡담의 사랑을 먹고 다시 살아난 예. 아내 난디에프는요. 이미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무나. 너무나 좋았던 거죠. 세상에. 그래서 결국은 그 동네 최고의 유지였던 부자에게 이미 마음까지 넘어간 아이고. 상태였습니다. 곡담은 너무나 화가 났겠죠. 그렇죠. 결국은 아내에게 너 그 피 3방울 그거 다시 돌려줘. 그거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준 거지 너 같은 여자를 위해서 준 게 아니야. 그랬더니 난디에프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럼 까짓 거 가져가. 결국은 자기 손가락에서 피 3방울을 내게 되는데요. 네. 그 3방울의 피가 난디에프의 전부였던 거죠. 아. 결국 난디에프는 본인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네. 3방울의 피 정도 줘도 자기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방지게 손가락에 피를 냈던 거죠. 결국 3방울의 피가 흘러나오고 난디에프는 다시 죽고 맙니다. 어허. 죽으면서 난디에프는 깨달았던 거죠. 나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난디에프는 가장 천한 해충인 모기가 됩니다. 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곡담의 귀에 나 정말 잘못했어요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앵앵 거리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요. 모기가 오면 아, 저 여자 또 앵앵거리네. 그때 그 여자는 바로 의리를 저버리고 사랑을 저버렸던 난디에프를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네. 네. 역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날개를 떨어서 소리가 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모기가 소리를 내면 난디에프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약간 대명사처럼 쓰면 되겠네요. 모기 신의와 대신 사랑은 소중하니까요. 난디에프 또 왔어. 이렇게. 네. 발음 잘하셔야 합니다. 난 DF가 아니에요. I'm DF가 아니고 난 DF. 난 DF. 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러면은 좀 모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전해질지 궁금해요. 모기 관련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많습니다. 이게 저 또 왜냐하면 생활 속에 의미 있는 것들이 결국 속담도 되고 격어도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앵앵. 너무 싫어. 난 DF 진짜. 자, 조상들이 사용했던 속담이나 격언 속에서 모기는요. 주로 보잘것없고 천하고 염치 없고 하찮고 이제 이런 것들을 비유하게 되거든요. 자, 어떤 말이 있나 살펴보자면요. 먼저 모기도 낯짝이 있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거는 뭐예요? 되게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딱 들으면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됩니다. 결국 낯짝도 없는 너는 모기만도 못해. 염치가 있어야죠, 사람이. 모기 다리에 피만 하다. 모기 다리 보셨나요? 정말 조그만. 네, 바늘보다 가늘죠. 네, 정말 조금. 그 다리에 피만 하다. 정말 이건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다. 작디 작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모기 대가리에 골을 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골이라는 건요. 우리 이랑이나 고랑처럼 깊게 파인 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기 머리에 이 깊게 파인 구덩이 낼 수 있을까요? 그 내면 대단하신 분이죠. 네, 또 낸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깊을까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모기 대가리에 골을 내라. 이 말은 아이고 그것도 원 이것도 역시나 하찮을 때 쓰는 말. 너무 작을 때 소소할 때 뭐 이런 쓸데없을 때 쓰는 말. 그리고 모기 보고 칼빼기가 있습니다. 자, 모기를 봤습니다. 칼을 빼어듭니다. 소도 잡을 만한 청룡도라고 칩시다. 이걸로 모기를 죽이는 게 더 어렵겠죠. 못 잡죠. 네, 한 두어 번 모기 잡으려고 휘두르고 나면 팔이 빠질 겁니다. 잠은 잘 오겠네요. 네, 결국은요. 이게 결국 닭 잡는데 소칼 쓰는 게 아니라 소 잡는데 닭칼 쓰는 거. 어느 쪽일까요? 닭을 잡는데 소의 칼을 쓰는 거죠. 소 잡는 칼을. 굳이. 네, 그래서 굳이 뭐 모기 잡는데. 그래서 뭔가 너무 되지도 않은 하찮은 것에 힘을 뺄 때 아유 너는 모기 보고 칼 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우리 조사님들의 지혜는 대단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쯤 되면은 뭐 모기에 관련된 사자성어도 나올 것 같아요.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고요.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네. 모기로 사자성어가 있는데 네. 자, 그런데 이 사자성어는요. 우리가 평소에 늘 듣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둔다면 써먹을 곳은 정말 많은 것이죠. 그런 거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모기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 여름 해충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에만 사는 벌레 참 많죠. 사실 겨울에는 벌레 보기 참 힘들잖아요. 힘들죠, 다행히. 그죠? 그럼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여름에 사는 이 수많은 곤충들, 얘네들은 얼음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거의 없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정신 나간 모기가 빙고 안에 들어가서 어찌어찌 버텼다 한들 얼음이 들어오는 순간 얼어 죽었겠죠. 그래서 결국 여름에 사는 벌레는 얼음이 어는 것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1년, 2년, 3년, 4년 사는 동물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벌레, 너 겨울 되면 얼음 얼어. 그럼 이제 걔네들은 못 믿는 거죠. 말도 안 돼. 야, 너 내가 여름만 산다고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지. 어떻게 물이 얼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름에만 사는 벌레는 얼음이 여는 것을 의심한다. 결국 식견과 견문이 좁은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워댄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걸 4글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름 하자, 벌레 충자. 하충. 네, 여름벌레 하충. 그리고 안전할 응, 여름 얼음 빙. 하충 응 빙이라고 하면요. 여름벌레는 얼음으로부터 안전하다. 얼음이 열 때 살아있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의외로요. 식견이 좁은 사람. 아유, 너는 여름벌레라서 겨울에 얼음 오는 거 모르지? 이 뜻입니다. 하충응빙. 네, 하충응빙. 아주 좋네요. 사실 말은 어렵지만 뜻 자체는 너무 재미있죠. 좋네요. 네. 자, 써먹기 좋은 이거는 말이네요. 여름벌레였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눈이 반짝하는 이유는 내 이것을 필히 써먹고야 말 테다. 이런 뜻인 거죠. 써먹을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세분화해서 모기와 관련된 사자성어. 그런데 제가 먼저 알려드릴 글자가 있습니다. 사실 모기를 뜻하는 한자 모기 문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참 한자는 없는 글자가 없습니다. 모기자도 있어요? 네. 가문 빌내 벌자도 있는 마당에 뭔 들었겠습니까? 네. 문벌 귀족 벌열 양반 다 그 벌자거든요. 자, 이제는 모기는 문입니다. 도어. 그럼 이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제주와 슬기가 비상하여 목이나 등에 같은 하찮은 사람의 일까지 너는 어쩜 그렇게 다 아니? 와 놀라워. 너 어쩜 이렇게 아는 게 많니? 넌 척척 박사야. 이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말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느냐? 네. 모기 문자 알려드렸죠. 문? 등해라는 것도 벌레입니다. 네. 이 벌레는 맹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네. 문맹. 문맹. 많은 분들이 문맹은 까막눈인데요. 까막눈, 네. 네, 오해하시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작을 소자, 볼견자. 어머 너는 목이나 등해 같은 하찮은 벌레인데 어머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예, 그래서 사실은 문맹소견이라고 하면요. 오해하실 만하죠. 예. 넌 까막눈 주제에 의견이 있냐? 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좀 작은데? 이런 느낌이네. 네. 근데 사실은 글자는 어렵죠. 그런데 목이라는 하찮은 벌레를 이렇게까지 빗대어서 한자성어로까지 표현한 조상들의 지혜. 이 지혜는 우리가 한번 배우고 지나갈 만하지 않나요? 예, 문맹소견. 네. 문맹소견도 소견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모기 문자가 있다는 거 계속 놀라고 있어요. 네. 예, 너무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자성어 또 있어요? 혹시 모기 이 사자성어? 모기 문자 기왕 배웠으니까 예. 이 배우는 거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복습이죠, 복습. 잘난 척이 아니군요. 복습이죠. 예. 자, 뭐 우리 나가지고. 아나운서님은 잘난 척을 안 하셔도 잘남이 줄줄 흐르기 때문에 이런 네. 친하고 말았네요. 정말 저는 이 표정을 정면에서 아주 클로즈업 샷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전 사실은 우리 뿌디가 네. 이렇게 재능이 많고 뭔가 재미있는 줄은 알았으나 이토록 죄송합니다. 귀염상인 것은 사실 몰랐답니다. 그런데 참 보면 거예요. 볼수록 네. 예, 아유 모기 문자 예, 예.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하면서 자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중요한 일은 너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네. 요거 한자성어로도 있고요. 속담으로도 있습니다. 아하. 자 속담은 우리 쉬우니까 한번 맞춰볼까요? 모기입니다. 자, 모기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네. 자, 얼마 전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 손바닥만한 모기가 있더라고요. 다리 하나가 웬만한 징그러워. 젓가락보다 깁니다. 예. 징그럽죠? 네. 그래도 모기입니다. 네. 그 모기에게 너 산을 한번 짊어져서 한번 옮겨봐. 이거는 모기 보고 죽어라.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비슷한 영어로는 미션 임파서블 이런 것들이 있죠. 역시. 자, 네. 모기의 산을 짊어지게 하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너는 정말 이거 절대 할 수 없어. 예. 불가능해. 너는 이런 역할에는 쓰잘데기가 없어. 이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기 문자 파리의 자. 야, 모기 파리. 너네 모기 파리. 짊어질 붙자. 외산자. 너네 산 짊어져봐. 이거는요. 모기와 파리가 산을 짊어지다. 이 뜻이 아니고요. 야, 모기 파리 어디 한번 산 짊어져봐. 이게 이런 뜻인 거죠. 그런 뉘앙스. 네, 그래서 결국 해봐. 맞습니다. 네. 넌 절대 안 돼. 이런 뜻인 거죠.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문예부사. 네, 네. 사실 모기파리 입장에선 기분 나쁘겠지만 네. 듣는 우리는 까르륵깔깔 그러니까요. 이것도 또 있네 이런 모기는 생각이 좀 드시죠? 기분 나빠도 돼요. 네. 모기 좀- 해충이니까요. 네, 해충이니까요. 네.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여름에 자꾸 우리를 찾아오는 모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기 물리지 마세요, 여름에. 모기 물리지 말라고 하시니까 네. 제가 생각난 게 있습니다. 또 뭐가요? 모기장. 이 모기장 과연 조선시대에 있었을까요? 모기장. 네. 모기장 있습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자, 있었을 거예요. 생필품이에요. 신유한이라는 사람이 네. 견문잡록이라고 하는 책을 네. 쓰는데요. 거기에 보면 모기장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머나. 모기장이 한번 생기면, 그러니까 모기가 한번 생기면 네.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노란 명주실로 방장이라는 걸 만들고 나무 4귀에 걸어서 고정을 시켜 그 높이가 사람이 안에서 앉았다 일어날 만하게 만든다면 능히 모기를 막을 만하다. 이야. 그런데 명주실입니다. 명주실이 엄청 비싸잖아요. 네, 차라리 그 명주실 팔아서 모기를 잡아줄 사람 하나 옆에 붙이는 것이 수월할 수도 있었겠네요. 모기장이 너무 사치품이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여름에 모기 없이 잘 지나게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청취자분들 건강한 여름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